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새해 첫날 출발 새 아침 만관으로 출발합니다. 최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희입니다. 자, 새해 첫날 첫 만관유 뭡니까? 네, 올해 첫 번째 만관유는 예. 오늘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 띵동 소리 나면 입장 불가 소식입니다. 띵동. 이게 좋은 소리는 아니군요. 네, 자, 그러면 접종 완료자들한테 주어지는 방역 패스 이게 2차 접종한 이후에 네, 이게 유효 기간이 몇 개월이다? 6개월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뒤에 예. 14일이 지난 날부터 네. 6개월, 그러니까 180일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백신을 2차까지 맞았더라도 6개월이 지났다면 오늘부터는 미접종자처럼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3차 접종을 받으셔야 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예. 3차 접종은 받은 즉시 방역패스 효력이 생깁니다. 이번 주 한 주는 계도 기간을 갖고요. 예. 10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유효기간이 적용이 되면은 이 방역 패스 만료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만료 대상자 총 563만 명 가운데 92%가 예. 어제까지 3차 접종을 마친 상태여서요. 그래요? 네, 나머지 45만 명 정도가 오늘 방역 패스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45만 명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분들 작년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 이제 하신 분들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역 패스 유효 기간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네,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앱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라고 뜨고요. 예.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라고 표시됩니다. 이 앱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앱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최신 접종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바뀌는 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식당이나 카페 등에 가서 QR코드를 찍을 때 나는 소리인데요. 예. 접종 완료자라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미접종자일 경우 띵동하는 알림음이 나옵니다. 예. 딩동하면 좀 긍정적인 소리로 나는 저는 인식하는데 네.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다. 네, 예. 실상은 입장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방역 패스 적용되는 곳도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존 방역 패스가 적용된 곳은 영화관이나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이었고 예. 그간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제외돼 왔는데요. 이번에 3,0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예. 방역 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됐습니다. 따라서 1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예.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이 미접종자일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요. 자,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편의점이라든지 동네 그 조그만 마트들 있잖아요. 네, 이런 곳은 그러면 방역 패스 없이도 출입 가능하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만관유 주세요. 네, 두 번째 만관유는 기둥 부서지고 집안 내려앉은 건물, 공포에 떠는 일산입니다. 그래요. 지난해 마지막 날에 네. 오전에 그때 들려온 소식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죠. 고향? 예. 네, 고양시 일산 마두동에 있는 건물이 무너진 건데요. 예.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반쯤에 일어났습니다. 네. 지하 3층 기둥 가운데 일부가 파손됐고 여기다가 주차장 입구 도로가 내려앉아서 건물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민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여전히 출입 통제 중입니다. 출입 통제 중이다. 그때 급히 빠져나온 분들 많다고 하던데. 네. 그러면은 이게 저도 화면을 봤는데 네. 그 기둥 같은 게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네, 맞습니다. 철근도 이렇게 휘어지고 그렇던데 그러면은 지금으로서 어떻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진단해 봤을 텐데요. 붕괴 우려가
큽니까? 민간 전문가들의 기본 안전 진단 결과를 먼저 네. 받은 결과 예. 이 붕괴 우려는 적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예. 네, 다만 이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예.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 보강 작업을 해야 했는데요. 예. 어제부터는 정밀 진단 검사가 시작되는데 그 일환으로 오늘부터 장비와 기기 등을 동원해서 본격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것 같습니까? 네, 현장에 간 취재진에 따르면 예. 지하 주차장에 사고 전부터 물이 샜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땅꺼짐이 생긴 지점이 오래 전부터 조금씩 내려앉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일단 전문가들은 고양시 일대 지반이 연약한 데다 예. 주변에 지하철이 지나가서 땅꺼짐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 추정하고 그렇구나. 있는데요. 예. 지하철 때문에 지하에서 물을 퍼낸 게 집안 침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이 정확한 원인은 정밀 진단 결과 등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안간을 주세요. 네, 세 번째 만관유는 야금야금 택배 훔친 택배회사 직원 징역 1년입니다. 택배회사 직원이 택배 물품을 훔쳤다. 네, 그렇습니다. 춘천한 택배회사 집화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2살 A씨는 예. 택배 집화장에서 분류 작업을 하면서 야금야금 상습적으로 택배 물품을 훔쳐왔습니다. 야금야금. 예. 얼마나 훔쳤길래? 네, 지난 4월 분류 작업을 하면서 예. 15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몰래 가방에 넣은 것을 시작으로 예. 6개월간 24회에 걸쳐 무려 2,300여만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 가방에 이 택배 물품을 넣어서 훔쳤을 때 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후 A씨의 범행이 더 대범해졌습니다. 예. 일을 하는 도중에 몰래 하나씩 훔친 게 아니라 이 늦은 밤에 택배회사 집화장을 몰래 찾아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예. A씨는 이렇게 훔친 물건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 원래 가격의 7, 80% 정도 값만 받고 되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편 A씨는 보육원에서 생활해 왔고요. 예. 이렇게 훔쳐서 얻은 부당이익 대부분을 생활비에 보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발각됐습니까? 이날도 물건을 훔치러 새벽 1시쯤에 회사를 찾아갔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하러 나온 다른 직원에게 딱 발각이 됐습니다. 예. 택배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배달이 오지 않는다는 항의 전화가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훔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예. 물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고객 택배가 사라진 경우에는 회사 차원에서 배상을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선고가 나왔습니까? 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절도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소식 주세요. 네 번째 완관유는 쓰레기 분리수거 소식입니다. 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소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동안 아파트에서만 이제 페트병 분리수거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확대된 거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버리는 별도 배출 제도가 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예. 일단 올해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입니다. 계도 기간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버릴 때 네. 뭘 이렇게 떼어내고 네, 그래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라벨도 떼어내야 하고요. 예. 색깔이 없는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예. 안에 있는 내용물은 깨끗하게 비워야 하고요. 예. 찌그러뜨리고 또 어. 뚜껑까지 닫아서 버려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조금은 번거로워 보이시죠? 네. 지금까지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 또 다른 플라스틱들을 모두 한데 뒤섞어서 버리다 보니 예. 재활용 원료로 활용하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가장 재활용 원료로 적합한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려서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렇게 버릴 때 애써서 분리해서 찌그러뜨리고 버리더라도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수거해서 가져가는 거 업체에서 또 이걸 가지고 그 처리를 할 때 그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애쓴 뭐랄까요 수고한 게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네, 그렇습니다.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게 네. 잘 이루어지지 않고 뒤섞인 게 문제인데요. 아 그래 다시도 섞인다. 네, 맞습니다. 일반 플라스틱과 이 투명 페트병이 다시 섞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수거업체 상당수가 투명 페트병 선별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도 많고요. 영세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별도 선별 라인을 갖춘 선별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방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휘 아나운서였습니다.